안녕하십니까. 한세회계원의 대표 박인종 회사입니다. 오늘 제 634강은요, 약간 특강인데, 투자자들이여 회계법인의 무고성 민사소송을 자제하라. 피감회사와 감사의 모두를 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불리하다.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이제 여기 내용을 제가 크게 써놨는데, 약간 관련이 좀 있긴 있어서 한번 추가로 설명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자, 회계감사는 실제 회계사들의 본업에 가장 중요한 거지만 매우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계감사를 계약할 때는 되게 꺼리게 되는데, 어쨌든 저희 안세회계법인도 지난 16년 역사상 이 회계감사와 관련해서 민사소송을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 4년을 끌다가 1심에서 승소를 한 3년 전, 1년 전 했고, 2심 항고를 이제 원고 측에서 했는데, 이제 한 1년 지나다가 소취하를 했어요. 소취하를 한 거는 이제 우리 회계감사의 보고서가 그 임의감사였는데, 이제 불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했는데, 회계감사 저희들은 철저히 했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그 철저히 했다는 논리를 방어를 하고, 오히려 원고인 너희들 투자자들이 그 피감회사에 있는 회사의 경영진들이 돈을 잘못 만져가지고 혹시 날라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손해를 봤다면 그 피감회사에 하고 피감회사 경영진들한테 직접 소송을 해야지, 그 사람들을 놔두긴, 그 사람들 소송에 꼈지만 회계법인과 회계사를 담당 그 피고인으로 끼면은 오히려 회계법인과 회계사가 적이 되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방어하고 예방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만약에 증인이 되면은 뭐 도움된 증인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피고가 돼버리면 적이 되니까 도움된 증인 자체를 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우리는 결사항전을 하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특히 회계법인들이 제기된 집단 민사소송의 80%를 회계법인이 승소하거나 원고인 투자자들이 취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20%만 지거나 부분 패소하는데, 그 회계법인을 피고로 집어넣는 이유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 경영진들이 이미 다 돈을 얻다 빼돌려가지고 없어지니까 돈이 없잖아요. 보이질 않아요. 근데 회계법인들은 무조건 매출의 10%만큼을 손해배상 준비금으로 축적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상할 돈이 있긴 있어요. 물론 배상이 나온다 하더라도 뭐 저희들한테도 한 20억 배상이 들어왔는데, 그거에 10%엔 1, 2억 정도 내고 뭐 이렇게 해서 합의해서 끝나는데, 아무리 무한 책임이라 할지라도 비례 책임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게 끝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이거를 1심에서도 이기고 2심에서 소취하를 받았기 때문에 아예 하나도 배상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직접 대표로서 소송을 임했었는데, 이게 이 회계감사에 대한 팩트를 우리 회계사가 다 알고 저한테 전달하고, 그다음 법률적으로 민사소법부터 우리가 알고, 또 글 쓸 줄도 알고, 내용을 아니까 처음부터 소송을 변호사한테 맡기진 않았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기지 않은 이유는 1심에서 만약에 1심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민사소송 20억 금액의 한 1, 20%는 줘야 돼요. 그래서 그것도 부담이 컸고, 또 이 사안을 볼 때 우리가 정당 감사를 철저히 했는데, 그게 왜 손해배상감이나 해서 직접 제가 준비서면 쓰고 답변서 쓰고 이래가지고 한 대여섯 번 쓰니까, 뭐 오히려 우리 다른 피고, 회사, 피감회사에는 경영진 피고들이 한 답은 그냥 그런 대로 했는데, 저희들이 오히려 날카롭게 항전을 해서 그 원고 쪽에서 할 말이 없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원고가 소취하를 해서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게 23년 5월 25일자로 서울고등법원에 소취하서가 접수돼서 전번 주에 종결됐습니다. 그런 말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면 회계감사가 이게 회계사한테 위험한 업무냐? 위험한 업무죠. 그러나 위험을 방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7방어선이라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뽑아놨어요. 첫째,
감사해야 할 때 우리가 신중히 회사의 재무 상태를 보고 너무 엉망이거나 말이 안 되는 깡통 자산이 많거나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절을 하거나 계약할 때 하면 예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의견 거절 나갈 수 있으니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하면 뭐 집에서 알아듣고 다 알아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손님께서 딱 보면 저희들은 아 이게 어디에 하자가 있고 어떻게 구성이 불균형이고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신중히 체크하면 되고 그래서 걸러내면 된다. 필터링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회계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감시하면 돼요. 그러니까 불실 자산은 까고 없애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실 감사를 실행하는 걸 입증하면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 여기까지 했는데 회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느낌이 있다. 그러면 개혁성 불확실성이 있을 회사가 그러니까 언제 이기전 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의 원인을 딱 기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또 다섯 번째는 특기사항이라고 회사의 재무제표가 얼마나 특수관계랑 거래가 있고 깡통자산이 얼마고 못 받을 것 같다 등등 이런 거를 그대로 주요 키 오딘 매터 해가지고 캄으로 강조를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했는데도 회사의 재무제표가 역시 불안하다 그럴 때는 적정 의견이 아닌 한정, 부적정, 위헌 거절 같은 걸로 의견을 변형하는 걸로 방어할 수 있어요. 이게 여섯 번째 방어고 마지막 방어는 이제 이 중에 하나지만 의견 거절하면 됩니다. 의견 거절은 재무제표를 아예 안 냈다든가 주석을 아예 안 냈다든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자산이 허위 계산돼 있어가지고 우리 회계사들이 그 감사 현장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문제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않고 감액을 하지 않는다든가 내버 끝까지 반기하면 저희들이 의견 거절로 전자공실에서 마지막으로 방어하면 7가지 7차 방어선까지만 가면은 웬만한 회계감사에서 우리들은 안전하고 공익을 보호하고 공익한테 모든 문제를 알려서 공익이 대비하고 괜히 쓸데없는 집단 민사소 같은 걸 제기하지 않도록 합니다. 집단 민사소 제기해봤자 감사인 회계법인을 적으로 만들면 그 억울한 투자자들은 두 개의 적이 생기기 때문에 이쪽 적들이 도움을 못 줘요. 증인도 못 씁니다. 그래서 피고가 되면 어차피 여기에서 다 돈을 문제를 일으킨 건데 경영진들이 회계법인은 그래서 그 회사하고 결탁하거나 짜고서 하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계사들은 그거를 발견하러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결탁되거나 유혹에 넘어가지고 짜고 그 회사의 문제를 덮어주는 경우는 없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계법인을 적으로 만들면 억울한 투자자들이 우리가 그런 분들 공익보호를 위한 편인데 그냥 더 억울해져가지고 요번같이 일선에서 패소하고 소취하를 해야 되는 지경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상현 대표 방종현이었습니다.